자,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는 참 양은 많아요. 양은 많은데 뭐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1번에 방갈 1번 거 사유가 나와 있고 절차도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와, 이게 뭐 한 3페이지 아닙니까? 3페이지? 3쪽? 시험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 3쪽인데. 간단하게 할 겁니다. 간단하게. 부담 없이 하세요. 찍힐까봐 조심스럽게 가시네. 그래서 모델 스텝으로 한번 그냥 쫙 카메라한테 딱 이렇게 하면서 그지? 대충 보세요. 대충 편안하게 숫자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도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중에서도 방가루 1번 사유 정도만 볼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은 많아 이것도. 근데 혹시나 해서 이건 안 볼 수는 없어서 보는데 편하게 보시라고요. 해제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는 이제 미시행된 경우 해제권자가 해제를 해야 된다. 요청권자는 요청을 해야 된다. 그 정도고 사업 시행이 완료된 사유는 정비보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뭐 개발과 비슷해요. 그런 거는 해제됐을 때 뭐 환원되는 효과 이런 거 다 똑같고 그래서 일반 사유만 할 텐데 자 여기서 그냥 이 틀에다가 여기다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정비법에서는 정비 예정구역과 정비구역 해제 둘로 나눠지거든요. 개발법은 개발 예정구역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 여기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다라면 예정구역이 지정됐으니까 빨리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예정구역에 대해서 지정 절차를 3년 내에 지정을 안 한다. 그러면 예정구역을 해제하라. 그건 예정구역 해제고. 또 정비구역 해제라면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사업식 인가 신청이 우리 개발법에서 그랬잖아요. 개발구역 지정된 상태에서 실시기 인가 신청이 뭐 3년 내에 없을 때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요거 따지는 것도 정비법에서는 좀 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딱 같은 것이 복잡해져요. 오히려 그쪽이 더 나왔죠, 여기보다는. 근데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민간이 못할 때고 민간이라면 조합이라면 요 두 조합만 나옵니다. 여기는 아예 민간인은 못해 있다 나오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 있고요. 토지등 소재가 할 때는 재개발 사업만 토지등 소재가 가능한데 먼저 조합이 할 때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는 먼저 개발법과 달리 세분화되어 있는데 조합을 만들어라. 조합을 만들어야 되죠. 구역지정도는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 더 나오잖아. 정비법에 안에 있는 제도 조합을 만들려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그래서 구역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그려놓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로서 사업시행 인가신청 들어가잖아. 각각의 신청이 이렇게 세대로 나누는 다음에 각각의 신청이 세트로 나눠놓고 2년, 3년, 둘, 셋 요거를 그냥 기준으로 둘, 셋 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된 때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한다. 해제하라. 추진위원회가 승인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해제하라. 만들어진 조합이 3년 내 사업지 인가 신청을 안 하면 각각 해제하라. 이게 해제 사유예요. 이렇게 나눠놓고 만약에 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추진회 구성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하면 바로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건너뛴다 그러면 건너뛰지 않고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 둘 4년이 되는데 건너뛰면 요거보다 줄어야 맛이지. 4에서 3으로 줄어든 거. 지금 요렇게 한 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 이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라면 그때는 구역고시로부터 사업시 인가시청을 바로 따져줍니다. 바로 따져줘.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 많이 낸다는 거 한 번 냈을 뿐인데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내 없어 그걸 딱딱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사업시 인가신청을 바로 묻는다. 여기서 여기를 묻는 거죠. 이건 5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둘, 셋, 7인데 7에서 5로 여기선 4에서 3으로 이렇게 하면 7에서 5로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둘, 셋을 딱 잡아놓고 이렇게 됐을 때 조금씩 줄어든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갈 1번에 방갈 1번 해제를 해야 되는 사를 보시면
지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지정권자라면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하고 구청장은 요청권자니까 꼭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번이 예정구역 해제를 얘기합니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일 때까지 시장의주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지정을 신청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예정구역 해제 이건 제가 제일 처음에 빨간색으로 해놨던 거. 그리고 2번과 3번이 정비구역 해제인데 2번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만 인정하는 해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가다라가 둘둘셋 얘기해요. 둘둘셋. 가본 보시면 정비구역구 지정 때로부터 2년 내 추진원의 승인신청. 정비구역과 추진원의 승인신청 사이 2년을 얘기하잖아. 답은 먼저 보시면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그 추진의 승인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면 돼.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이 2년. 라번은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때. 3. 나번이 바로 건너뛴겨 추진회 구성 안 할 때. 나번 보시면은 정비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추진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 바로 나오죠? 4에서 3으로 줄어든 3년이잖아 이게. 그리고 3번 보시면 토지공소유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공소유가 구역 고시된 때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 안 할 때 구역 사업시행 인가 신청 바로 들어가잖아. 7에서 5로 줄어든 거 소유자가 할 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복잡한데 뒤에 걸 어떻게 하느냐고. 만약에 220쪽에 뭐 뒤에 거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게 나온다. 안 나오겠지만 나오면 찍으세요. 안 나오겠지만 3번, 1번 해제에 따른 효과는 똑같죠. 뭐 이거 미시행으로 해제됐으니까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건 똑같겠죠. 뭐. 또 사업이 시행 완료된 것도 뒤에 나와요. 원리 비슷하고 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2쪽에 시행 방법. 이 사업별로 시행 방법과 시행자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 그거 하나면 뭐 정비도 어려운 거 거의 지나가는데 우리 시행 방법 보시죠. 1번의 개선 사업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혼용하는 방법, 혼용이 섞어 쓰는 것이라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게 4가지가 있고 섞어 쓰는 혼용까지 5가지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번이 시행자가 정비 기반설과 공동이용소를 서로 설정하거나 확대해주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행자가 하는 건 1번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택은 손대지 않아요. 기반설과 공동이용소를만 손대주고 주택은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거. 저는 이걸 반쪽짜리라고 합니다. 원래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건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시행자가 하는 게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시행자의 포인트를 맞춰보면 기반설만 시행자는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주택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반쪽짜리. 두 번째가 가장 무서운 수용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시행자가 정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본인이 수용을 통해서 본인이 소유자가 된 다음에 아주 특이하죠. 시행자가 소유한 다음에 그곳에 주택을 지으면 주택을 그곳에 있는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 대지라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됐든 외이자가 됐든 토지라면 아무에게나 공급하는 본인이 취득해서 수용해서 하는 이것이 왜 무서운 방식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쫓기게 돼 있어요.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주로 달동네고 수용할 때 보상금은 굉장히 낮아요. 달동네라 값싼 곳이라 낮은데 아무리 주택을 지어서 새로 주면 뭐합니까? 우선공급을 해주면 주택 줄 때는 제대로 돈 받고 공급을 해주는데 이 차액을 낼 수 있어야 들어가지. 딱지까지 팔고 나와야지.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근데 보통 정비사업은 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떠나게 만드는 거 거의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잘 살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방식으로 보면 거의 떠나게 돼 있어. 시행자가 취득해서 하기 때문에. 시행자는 제일 좋아. 이걸 제일 선호해요. 자기가 취득해서 공급하는 만큼 차액을 시행자가 먹기 때문에. 근데 민간인이 스스로 시행자가 안 된다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공공이 주로 이 방식 쓰는 거죠. 제일 무서운 방식, 수용 방식. 3번은 환지로 공급하는 거. 환지 땅 줄 때 쓰는. 4번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이거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을 하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이게 주로 이제 건물 줄 때 쓰는 거지. 여기서는 주택이지만 그죠? 이게 보통의 방식이야. 정비 사업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식도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보통의 방식이죠. 그래서 5가지 다 씁니다. 근데 재개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둘 중에 하나만 써요. 다른 건 하면 틀려요. 재건축은 하나의 방법만 있습니다.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게 하나만 쓰는데 주로 주택 지어주지만 아파트 재건축이지만 오피스들도 예외적으로 여긴 들어가요. 오피스는 사무실이잖아, 사무실. 주택이 아니고. 근데 오피스를 지어서 줄 때만큼은 이제 그 아래 요건을 채워야 되고. 자, 오피스를 건설해 공급할 때는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도와주려고 오피스를 지을 수 있게 나온 건데, 오히려 오피스 수요가 없는 곳이면 오피스 때문에 재건축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상업지역 제일 비싼 상업지역, 그 다음 비싼 준주거지역 정도에서만 공급하게 돼 있고, 이때도 어디까지나 주택이 주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오피스텔이 주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연면적이 작아야 돼요.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0% 이하 이 요건 갖췄을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개선 사업은 5가지다. 재개발은 2가지만, 재건축은 하나만. 요거를 구별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우리 아까 했듯이, 처음 할 때 했듯이, 여러분 보통의 정비 사업이 어디라고 했어요? 재개발.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 2가지만 쓰지. 보통의 방식이니까. 보통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건물 주는 보통의 방식. 요것과 비슷한 것이 땅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환지랑 비교해 본다 그랬잖아. 건물 줄 때는 관리 처분에 따라, 땅 주고 싶으면 환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쓴다고, 보통의 방식이니까. 그런데 요거는 특수한 게 계속 특수하다 그랬잖아. 2가지? 요거라면은 개념상 반쪽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 여기라면 5가지 다 돼서 결국 5가지 다 되는 건데, 왜 여기는 5가지를 다 허용하느냐? 제일 고칠 게 많아서 특수하다 그러잖아. 제일 고칠 게 많아서. 정비가 제일 시급한 곳이야. 모든 방법 다 할 수 있게 해야 제일 정비가 시급한 것이라 그 특수성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관리 처분에 따라 주려면 주고, 환지로 주는 게 좋으면 환지로 주고, 아주 상황이 잘 안 좋으면은 기반설만 고쳐주는 쪽으로 간단하게 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그냥 수용이라는 무서운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섞어 쓰는 게 편하면 섞어 쓰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러니까 특수사업이지. 이런 식으로. 재건축은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하나만 써야지. 땅 주는 걸 누가 건축이라래. 예? 아파트 재건축은 새 아파트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네. 관리처분에 따라 주는 것이 하나만 개념상 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통이니까 보통의 방식 2가지만, 특수하니까 5가지 다 허용하는, 재건축이니까 관리처분이 하나만 쓰는, 이렇게. 자, 이제 시행자를 해볼까요? 시행자를. 역시 세 사업별로 시행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만 이제 거의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기본 틀은 항상 글쎄 여기 시행자는 저쪽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환지랑. 자, 우리 저쪽에서 환지 개발 사업이랑 거의 같으니까, 환지에서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자체를 지정했죠? 그 구조 똑같아야지. 그럼 여기도 저쪽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들이 설립한 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것부터 찾아주고, 그쪽 구조처럼 이 사람 시키면 시키고 안 되면 다른 사람 행정처, 이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기본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특색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긴 둘 다 안 되죠? 네. 여긴 둘 다 되죠? 네. 여기는 하나만 되죠? 네. 미리 결론부터 얘기한 건 처음인데. 이게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저쪽이랑 제일 비슷하겠네, 보통이니까. 저기 토지자랑 조합, 여기는 토지공사자 조합 다 되네? 저쪽처럼?
여긴 특수하니까 이따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해보면 둘 다 안 돼. 여긴 여기에 대한 예외라. 정부 조합만 되고. 이런 구조도 서로 그런 식으로. 대충 생각한다라면. 보통의 정비사입니까? 환지랑 거의 같아. 똑같은 구조잖아. 여기는 달동네니까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어. 특수해서. 여기는 예외라고 했잖아. 항상. 조합만 되지 여기 안 돼. 이 구조. 자, 이것도 검증으로 해서 하나 해보면 예를 들어 달동네라면 토지운수가 사업에 참여하지만 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항상 시행자가 자기 병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달동네이기 때문에. 민간인 아예 안 돼. 그러면은 반쪽짜리로 한다? 원래 기반서만 고쳐주는 반쪽짜리는 기반서를 누가 민간인이 스스로 합니까? 원래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 이 두 가지 다 따져봐도 민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서는 민간 시행자가 나온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처음부터 행정청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할 때도 이 구조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둘로 나누잖아. 성질상 반쪽짜리. 반쪽짜리는 기반서는 원래 행정청이 하는 것이라 이 반쪽 방법이냐 아니면 반쪽이 아닌 기타 방법이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반쪽짜리 방법이라면 시장은수도 이것도 시도의사가 나올 수는 없죠. 정비법이니까 작은 일이니까. 시장은수 등이 할 때는 동의요건 자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방법을 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동의하든 말든 그냥 시장은수가 알아서 해주면 돼. 그냥 알아서. 여기 자체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수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시장은수가 바빠서 아유 난 못하겠다. 시장도 귀찮다. 주택공사든 시켰다면 같은 공공이라도 이 사람이 직접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지만 이 사람 시킬 때는 이 사람 시켜도 되는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러면 반쪽 방법이 아닌 나머지 방법이면은 시장운수가 처음부터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특수법인이라고 길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건데 공공이 이 주거환경 개선사만 하려고 따로 만든 법인이 있어요. 50% 초짜 만든 법인이 하든지 공동시행을 맡기든지 이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3분의 2 이상 동의와 달동네라 세입자가 워낙 많아서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려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기타 방법에서 이 사람들이 할 때 동의 요건이에요. 그럼 여기랑 차이가 시장은수가 여기서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죠? 여기는 시장은수가 할 때도 이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뭐 잘은 안 내는 건데 적어도 민간이 될 수는 없다. 여기 민간이 될. 자, 요 얘기는 이렇잖아. 토지는 이제 여기서는 토지운수가 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랑 달리. 근데 토지운수가 할 때 아무래도 단체인 조합을 더 믿어주니까 개발법은 없는 얘기고 여기만 있는 얘기로서 토지운수가 정비사업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의무. 조합 설립하게. 조합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운수가 수가 20명 미만이면 작으니까 조합 설립 안 해도 된다. 그 규정 때문에 이제 토지운수가 직접 되는 경우도 있고 조합하고 여기는 조합만 되는 거죠.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조합이 여기서도 이 시행자 요거보다도 조합을 더 많이 묻는데 내용이 많다 그래서 그렇지 조합이라면 이 두 조합밖에 없어요. 개선사업은 아예 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 조합을 한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여러분들 체계를 잡을 때 머릿속에서 정비조합은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있구나. 이렇게 둘을 생각해 놓고 봐야 돼. 그것도 항상 원칙 예외. 재건축이 항상 예외라 그랬잖아. 주로. 원칙 예외 이런 식으로. 개발조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비조합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둘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토지운수가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다 그랬고요. 요 구조.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단독 시행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 민간인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동 시행하는 거 살짝 제가 나중에 살짝 별 내용도 없어요. 동의요건에 살짝 입힐 것이고 이때도 처음부터 민간인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장은수를 시키는 경우나 지정개발자나 신탁업자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예외가 너무 많아.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오면 전칙을 아닙니다. 네, 혹시 하고 싶어요?
돼. 할 수가 없어. 이따 보시면. 이 정도만. 자, 우리 시행자 223쪽에, 그 1번에 시행자 보세요. 근데 1번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잖아. 판가로 1, 2번 나눠져 있잖아. 판가 1번에 기반시설만 설치하는 방식, 반쪽짜리. 시장호수가 직접 하되. 시장호수에 동의도 필요 없죠?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하게 하려는 경우에만 소유자 과반수동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가로 2번은 나머지 방식이면. 네? 거기 두 번째 줄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야.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세 대해서 과반수동의를 받아 시장호수가 직접 하거나 다음에 박스에 해당하는 저기 시키든지 다 동의는 다 이렇게 똑같잖아요. 여기다 예외 있지만 됐고요. 지금은 됐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네모난 2번에 재개발 재건축이 나오는데 네모난 2번에 양가로 1번 재개발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다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조합. 그 아래 토지 소유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 둘 다 되잖아. 근데 조합이 할 때 조합이 시행. 이게 조합의 단독 시행이에요. 다음 거는 공동시행 얘기라 지금 안 하고.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하는 토지 소유자 단독 시행을 얘기합니다. 뒤는 공동시행이고. 양가로 1번의 재건축을 보시면 조합이 시행하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토지동 소유자 없잖아. 뒤는 공동시행일 뿐이고. 그리고 양가로 3번이에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반가로 1번이 공동시행자가 할 수 있는 그 사유야. 그거 한번 보세요. 숫자 참 엄청나게 다른 것들이 많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넘겨보세요. 이것만 있습니까 또? 더 있어 또. 양가로 4번에 반가로 1번 또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사유까지 해서 이 서로 다른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나오면 그냥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찍어야지. 잘은 안 나오지만 거의 잘 안 나와요. 아주 가끔. 근데 이런 거 낸다면 틀리라고 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 기분 좋게 그냥. 근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면 반드시 다른 부분은 또 쉽게 나오지 또. 그러니까 쉬운 걸 맞출 생각을 해야 돼. 욕심내면 안 돼요. (227쪽에) 3번 재개발 재건축에서 대행자가 나옵니다. 대행자. 자, 여러분 대행자가 이게 이제 전부대행 원조적인 개발법상 그 민간에게 일부를 시키는 그게 아니고 전부대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민간인이 못할 때 전부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민간인이 못할 때 주로 공공이 민간인을 대신하는 게 원조 여기 전부대행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개선사업은 아예 민간인이 못하니까 대행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민간인들이 못할 때 얘기라고. 그래서 일단 어느 때부터 대응하는지부터 보셔야죠. 3번에 1번 시장운수 등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시장운수가 해당 조합이나 토지동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걸 줄이면 대행이 되죠. 이런 민간을 시장운수 직접 대행을 하든지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운수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대행하는 걸 얘기하는데 어느 때 대행이 가능하냐? 1, 2번. 1번.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민간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을 하면 시장운수가 어렵다 인정하면 내가 하겠다. 아니면 2번은 당사자가 직접 못하겠어 대행을 요청할 때입니다. 토지등 소유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 대행을 본인들이 스스로 요청할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동의요건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 정비부서는 동의요건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취지상. 그럼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 민간인이 스스로 대행을 요청한다? 본인들이 할 수 있으면 대행을 요청할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못한다고 판단했으니까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잖아. 그럼 동의요건은 과반수로 충분하겠죠. 과반수로. 과반수가 50%를 넘는 게 과반이잖아.
아니 못하는 것이라면 5분의 4가 못한다래야 못하나요? 3분의 2가 못한다래야 못하나? 최소 반 넘는 사람들이 못한다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결정할 때 생각해봐요. 반 넘는 사람이 못한다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과반수 이런 생각으로 입법하는 사람들도 정해놨으니까 동경권 나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보시라고. 네? 이거는 과반성이에요. 이제 대응이 나오면 이 정도는 의미가 있어. 더 과반성이. 그리고 대응을 할 때 얘기요. 양과 반가로 2번에 1번. 대행하는 시장은수 등 대행자는 대행 개시 결정 고시 다음 날로부터 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시행자 계산으로 시행자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걸 바꿀 수도 있지. 항상 정부에서 대행할 때는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름은 대행자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 먼저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게 핵심인데 만약에 대행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다면 자기가 시행하겠다는 거지 대행이 아니에요. 시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 못하니까 대행하는 거. 시행자 계산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대행자가 만든 것은 시행자에게 다 귀속이 되고 그 대신 대행자는 시행자에게 내가 당신 일을 해줬으니까 보수비용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처럼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대행자가 자기 이름 걸고 한다고. 그러니까 대리보다 훨씬 신사적이죠. 자기 이름으로 못하면 참 그것도 참 슬플 것 같아. 그지? 우리 공법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대행도 자기 이름으로 한다. 계산이 시행자 계산이야. 서로 바뀌면 안 돼. 동그라미 2번. 괜히 대행자가 대행한답시고 또 오히려 시행자에게 손해만 줄까봐. 시장수는 뭐 항상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시장수가 아닌 대행자가 그런 거 할까봐 통제하는 규정이에요. 자, 시장수등이 아닌 대행자는 시장수가 아닌 대행자, 즉 지정개발자나 공사 등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등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수 등의 승인을 하더라. 그러니까 재산을 신나게 팔았어요. 대행자가. 누구 재산 판 겁니까? 자, 대행자가 열심히 재산을 팔았으면 누구 재산을 판 거예요? 시행자 재산 팔았잖아. 그런 중단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빌렸어. 왕창 빌렸어요. 채무자 누가 되는 거예요? 시행자가 되지. 시행자 계산으로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험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하기 전에 미리 해도 되는지 시장으로서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장으로서 승인 없이 못한다는 거예요. 시행자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왜 시장으로서 승인을 받느냐.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왜? 에? 이미 시행자는 어려운 입장에 놓인 상태라 물 빠진 사람이나 다름없고 물에 빠진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구할 사람이 물 빠진 사람은 막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손을 대도 되나요? 머리채를 좀 잡아 끌어도 되나요? 물어보나? 물어보면 다 된다 그러지? 건져만 달라 그러지? 물어보지 말고 빨리 그냥 건져나 달라 그러지. 시행자 동의는 무의미해요. 그래서. 그죠? 아니지, 그거를 지금 시행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할 때니까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시행자 동의를 해도 되는지 물어볼 것 같잖아. 시행자 동의가 아니고 시장은수가 지켜주겠다. 시장은수 승인이라고. 그거를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물에 빠진 사람이니까 시행자 동의는 무의미하다. 제가 좀 빨리 오늘 얘기를 하나요? 속도가? 그런데 눈이 마주쳐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눈 마주치는 사람 이해하는 표정은 안 보이고 기본적으로 눈이 마주치면 더 표시를 해줘야지 저한테. 그랬나.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 사업을 못하는 민간 시행자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 대행자가 당신 재산 팔까요? 돈을 빌려야 재산 빌릴까요? 그러면 물어보나 마나라고 그냥 무조건 하라르지. 공공한 입장인데. 그래서 시장 수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기억번.
사업대행자는 시행직에 청구할 수 있는 보수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시행직의 규칙을 대정할 수를 합리할 수 있다. 대행자는 시행직에 보수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채권에 의해서 시행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채권보호상. 또 할 수 없다 그럴까봐 그 정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던 얘기 그냥 잠깐 좀 해드릴까요? 힘드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괜히 또 공부하다가 또 그거 걱정할까. 백두산 그 분화 가능성. 백두산이 분화될 가능성. 화산 폭발할 가능성. 그거를 지금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끔찍하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연구하는 데서는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도 같이 해서 중국이랑 같이 해서 그 연구는 꼭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근데 거기가 지금 그 화산 분화되기 그 직전에 그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된다면서요, 지금. 백두산 그 호수물도 막 끓어오르는 현상이 이렇게 드러났고, 요새. 그래서 만약에 그 마그마 활동이 엄청나게 관측되고 있는데, 그게 화산 폭발한다면은, 그게 지금 1000년 지났잖아요, 한번 폭발한 지. 900몇 년도에, 930몇 년도에 폭발이 됐다를 발해 시대 때. 근데 그때 양이 분출돼서 분출물 쌓인 양이 우리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나오면 그건 남한에만. 한국에만 그게 그대로 쌓였다, 그렇게 가정하면은 한국 전역이 1m가 쌓인대. 전체가 1m. 엄청난 거지. 1m. 그 양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구 이래로 그 관측된 화산 중에서 그때 그 백두산 그거를 한 7대 정도로 보잖아요. 7대 폭발 정도로. 그게 히말라야처럼 그 한 5,000m가 넘었대요. 원래 백두산 높이가. 그게 화산 폭발로 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반으로 떨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그 당시 뭐 발해가 그냥 망했대잖아요. 발해가 그렇게 잘 해동성으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망한 원인이 뭐냐 했는데 지금 뭐 학교에서는 그게 화산 폭발 때문이었다. 여기에 그렇게 쌓일 정도면 그게 일본까지도 날아갔대요. 물이 일본까지도 날아갔대. 그러니까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발달돼 있다 그래도 그런데 그때는 참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폭발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쫄딱 망하는 거지. 지금도 그 백두산 쪽에 그 화산 그때 쌓인 재만 해도 연구자들이 산처럼 올라갈 정도잖아. 거기 쌓인 것만. 하얀데 분출물 쌓인 거 막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는 모습 보니까 조그만 사람이 하얀 거기에 그 정도로 막. 그러니까 거기 폭발되면 진짜 엄청난 거. 그때 폭발 당시 이제 바람이 어디에 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죠. 중국 쪽으로 부느냐, 남한 쪽으로 겨울이라 내려오느냐, 저쪽으로 일본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그 연구는 시급하다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규모가 엄청 컸던 모양이에요. 그 기사를 보니까 섬찟하더라고. 그 정도 자연재해가 만약 또 폭발이 된다면 그죠? 이야, 우리도 우리지만 북한이나 이 중국 같은 데는 근데 우리도 바로 옆이야. 예? 우리가 미국 정도가 아니고 이 옆에 있는데 뭐 러시아, 일본 뭐 다 난리 납니다. 그 정도. 괜히 얘기한 것 같지? 괜히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 이제 조합 보세요. 자, 그리고 성격 똑같아요. 개발조합은 또 성격 똑같아요. 법인이고 말해서 관련된 거 다 비슷해. 근데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뭐 할 건 하고, 나중에 할 건 나중에 그래야 되는데. 먼저 여기는 벌써 추진위원회 제도 붙어 있잖아. 이거부터 복잡합니다. 개발법은 없죠, 그죠? 거기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토지유자 7인 이상이. 여긴 추진위원회가 신청하잖아. 추진위원회 제도부터 이제 보시죠. 1번의 추진위원회. 반갈 1번.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정비구역 되기 전에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에서도 정비역 지정 다음에 추진을 그려놓은 거라고. 정비역 지정 고시 후에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수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그래서 제가 개발법에서는 인가 신청한 사람이 소유자 7인 이상. 여기는 추진위가 신청하는데 위원수가 5인 이상. 7, 5 비슷한 것이. 그쪽이 7이다. 왜? 황야의 7이라면서 그쪽에 7을 구별하라고 했던 거지. 이건 황야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5인. 예? 7, 5 중에 그쪽이 7이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소유자 과반수 동의예요.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해야 돼. 과반수 동의를 받아. 나중에 이 추진위가 조합 만들 때 설립인가 동의는 막 4, 3, 2, 1, 4, 3, 4, 3 복잡해집니다. 써야 돼. 그런데 추진위는 준비단체에 불과하고 추진위가 날림만 안 하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최소한의 동의로. 그래서 과반수 동의가 되는 거예요. 반만 딱 넘는 사람 동의가 있으면 최소한으로 하나만 딱 성립되고 말죠? 이쪽에 반이 성립됐으니까 다른 쪽에 생길 수가 없지. 그래서 최소한의 동의 요건 과반수 동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구성한 다음에 시장은수 승인받아. 정비보니까 시장은수 승인이고 승인이에요 승인. 조합보다 훨씬 간단해. 조합은 만들 때 설립인가를 받잖아요. 굳이 따지면 설립인가라면 허가보다 좀 더 받기 어려운 게 인가라고 했어요. 인가를 받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라면은 인가받는 그런 얘기 아니고 승인은 어떤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게 승인이야. 인가보다 훨씬 받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시장은수가 승인해 주면 돼요. 나우리카 만들었죠? 인정해 주세요. 끝이야 그러면. 좀 더 간단하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이때도 다만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만들어야 됩니다만 공공지원을 할 때는 공공지원이 말 그대로 공공이 시장은수 등이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해. 그럼 시장은수 따라가면 되거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도 추진의 기능을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준비 업무 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조합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시행자가 되잖아. 시행자 밑에 나오는 계획은 시행자가 만드는 거잖아. 시공자도 시행자가 하는 거잖아. 조합의 업무랑 구별하는 게 요령이라고. 아직 조합 전이니까. 그래서 여러 준비 업무에 불과하잖아요. 기억번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거. 정비사업 전문가가 전문관리업자예요. 요거 선정해서 도움받으면 좋겠네. 선정할 수 있고. 설계자 선정할 수 있어야 준비 업무인 설계를 하겠지.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작성이잖아. 계략적인. 이 계략적인이 빠지면 틀려요. 정식 시행계획서는 글쎄 시행자로서 조합이 할 일이라니까. 계략적인이 붙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 업무. 여러 가지 준비 업무. 미연번에 뭐 동의서 접수하러 다니고 막 초안 작성하는 거. 정관 초안. 다 준비 업무예요. 그런데 창립총회 확실한 준비 업무 중에 창립총회가 있잖아. 창립총회. 반가로 3번에. 이건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총회는 조합에서 하겠지. 그냥 총회는. 근데 여러분 창립총회는 조합 창립을 위한 총회니까 조합 만들기 위한 총회니까 만들어진 조합이 하는 게 아니죠. 만들기 전에 추진위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추진위 업무가 되는데 시기 정확히 보세요. 추진위는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를 받은 후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해야 돼요.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만약에 설립인가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했다가 나중에 동의를 못 받게 되면 다 무효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개최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그 전에 해야 되느냐. 조합의 뼈대를 잡는 일이야. 그러니까 뼈대 잡고 나서 설립인가 들어가라는 얘기죠. 어디 있느냐. 동그라미 4번. 다른 건 나중에 보시고. 동그라미 4번.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정관의 확정. 조합의 약속이 정관이고 정관을 확정해야 돼. 그리고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하는.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 뽑고 대의원 뽑는 거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일을 처리하는 게 창립주의입니다. 그래야 조합의 뼈대가 갖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인가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고, 자 이제 당겨보실까요? 정비조합이 나올 겁니다. 232쪽에 이번 정비조합은 세상에 정비조합도요. 참 242쪽 11페이지에 11페이지. 참 이렇게 많아. 많아. 네. 그래서 역시 개발조합과 비슷하게 보시되 이제 차이점 위주로 보실 것이고, 나중에 여기 특유한 얘기 중에 일부는 이제 5, 6월달 강의할 때 어려울 때 대비해서 그거까지는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대로 보세요. 먼저 양가 1번의 조합설의 의무에 관련된 것은 아까 요 시행자 따질 때 했던 얘기예요. 자, 시장은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여기서는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의무인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 설립 의무 없다. 그래서 원칙은 조합 설립에서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수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 설립인가 할 때 이 동의요건 재개발 재건축 나눠져 있잖아. 1번에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의 추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 2분의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과 등을 첨부하여 시장은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설립인가 동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비법 보니까 인가는 당연히 시장은수 등의 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인가 시행의 동의요건, 이 숫자는 재건축은 좀 더 복잡하지만 해야 되는 숫자예요.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니까. 그런데 특징이 있다라면은 개발 조합 만들 때는 면적부터 먼저 나오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조합 설립인가 동의가 그쪽에서 유명했잖아. 근데 면적 나오고 총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비법상은 총수가 먼저 나오고 면적이 뒤에 나. 서로 뒤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이게 소유자 수 기준에서만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그래요. 이것도 나중에 MB 정권 때 면적이 추가되는 바람에 더 복잡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 면적 이 순서로 나오고, 이 순서를 지금까지 뒤바꿔서 낸 적은 없어. 이 법률 순서대로 내지. 그래서 이대로 놓고 보시면은 재개발은 간단한 게 카운트 다운 동의다. 카운트 다운 동의라고 했잖아. 4, 3, 2, 1. 네, 끝. 요걸 더 많이 물었어요, 재건축보다. 요건 좋아. 그래서 재개발 조합은 4, 3, 1 동의. 4, 3, 2, 1 동의야. 4, 3, 2, 1 탁 줄여서 끝이. 그런데 재건축이 좀 더 복잡한데, 재건축은 1번 단지 안이랑 2번 단지 밖이랑. 단지와 주택단지 안팎은 서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데 다 합쳐져야 돼요. 자, 우리 단지 안 보시면 두 번째 줄 각동별. 괄호소역에는 상가 같은 복리설이 다르면 상가동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봐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 각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에서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역시 시장은수 등의 인가. 시장은수 인가는 똑같은데, 단지 안에서는 재건축 조합을 만들 때는 단지 전체가 4, 3, 4, 3, 4분의 3, 4분의 3 훨씬 셉니다. 근데 동별로는 소유자 과반수로 간단해요. 이 동별 과반수로 간단하게 바뀐 것이, 옛날엔 셌는데 바뀐 것이, 단지 전체에서 동요건을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단지를 어느 한 동에서 극렬히 반대를 해서 그 요건 못 채워서 이 동 하나 때문에 못하는 건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동별 동요건을 굉장히 낮춰버린 거예요. 단지 전체에 포인트를 준 거고. 그래서 동별로는 소유자 과반수이면 아까 4분의 3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죠? 그렇게 한 거라고. 그리고 단지 밖 2번,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됐다. 그러면 단지가 아닌 지역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돼.
자, 요것도 하기 좋아요. 아까 재개발은 어땠다고요? 재개발은 4321동의. 재건축이 나오더라도 단지 안 밖을 나눠서 보되 단지 아니면 4343. 아이고 43이 자꾸 반복되네. 4343. 동별을 갖다는 과반수 해놓고 단지 밖으면 다시 또 반복이야. 4332로 떨어지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돼. 계속 43을 반복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단지 안에서는 4343인데 단지 밖에서는 4332 딱 떨어져야 끝나지. 계속 43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식으로.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변경인간은 나중에 살짝 추가하고. 자, 우리 여러분 동의자수 봅시다. 이거 살짝만 해봅시다. 우리 개발법에서는 제가 사람 수 계산할 때 거기서는 토지세자만 나오니까 간단했잖아요. 다른 사람 없었잖아. 그런데 그 대신 공유자라면은 대표자 한 명으로 사람 수 계산한다 그랬죠? 네. 그거 하나만 간단해도 우리 여기서는 토지 등수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 수 계산할 때 토지 등수자 몇 명으로 계산할 것이냐 이런 얘기. 자, 역시 상식이치에서 한번 추가하는 것이라 생각해봐요. 한 명이 여러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이 여러 부동산 가지고 있어요. 몇 명으로 계산해야 돼요? 한 명이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지. 이번에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몇 명으로 계산해야 돼? 한 명이지.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한 명이지. 자, 재개발에서는 재건축을 안 해준 재개발에서는 지상권자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자도 있으면서 소유권자는 당연히 있고 지상권자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명으로 계산해요? 한 명으로 계산해요? 한 명. 왜 그렇게 오늘 잘해? 아, 글쎄 맞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까 처음에 막 헤매더니만 백두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확 달라진 것 같은데. 백두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당연히 한 명이지. 원리상 한 명이 돼야지. 우리가 공유하고 있을 때 한 명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유자 수대로 인정하게 되면 여긴 단독소유인데 한 표인데 공유자 수대라면 여기는 수표 똑같은 땅인데 결과 가치가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라면 역시 지상권이 살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땅에 지상권 없다라고 해서 한 명이 되고 한 표가 되고 그 사람의 행사 한 표가 되고 여기는 지상권자가 있더라 소유자 생사 두 표가 되면 똑같은 물건인데 여긴 두 표, 여긴 한 표. 말이 안 되지. 역시 그래서 대표자 한 명으로 봐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표자 지상권자를 하겠지. 그 사람이 이용 권리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뭐 양보 안 하면 양심이 없는 거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혹시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신다면 이래도 저래도 한 명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지? 만약에 여러분 공유자가 A, B 공유자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 이 물건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 요것도 가지고 있어. 요것도 가지고 있어. 몇 명이에요? 네? A, B 공유자가 있는데 똑같은 공유자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어. 막 여러 물건 가지고 있어. 몇 명이에요? 아유 잘한다 했더니 또 갑자기 몇 명? 아예 한 명이지. 아예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공유자 한 명이지 뭐. 네. 같은 얘기. 자, 4번의 동의자 선정 방법에서 그냥 기업번이 주거환경에서 재개발인데 재건축은 지상권자 없어서 해주면 원리 똑같아요. 여기를 통해 보시면 돼서 기업번 A번 보시면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럿을 대표하는 1인, 대표자 1인을 소유자로 산정하라. B번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 대표하는 1인. C번에 1인이 다수 필지의 다수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필지나 건축물 수에 상관없이 1인. D번에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서로 동일하대요. 그럼 역시 1인. 마지막에 물어본 게 이거잖아. 그냥. 됐어요. 여기도 또 엄청나게 다른 내용 많잖아. 와,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같은 내용이 개발법에서는 몇 줄이면 끝난다고. 여기는 이렇게 많아. 하도 정비법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게 진짜 발달이 됐어요. 이렇게 막 특이한 규정이. 나중에 살짝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인갑 찍는 것도 지금 지장 찍게 막 이렇게 다 받게 된 게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하여튼 많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235쪽에 양가로 3번에 개발법과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반가리 번에 똑같아. 인가받아도 성립되는 게 아니고 살림을 갖고 나서 30일 내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정비사업, 정비법이니까 정비사업자라는 문자를 써야만 되고 넘겨보시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이 얘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조합원이 누가 되고 임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야죠. 10분 후에. 쉬시라고.